이 심플리파이드 유엔진이라고 하는 폴더 내에 존재하는 이 클래스들인데, 유엔진의 핵심 그 클래스들의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만든, 말 그대로 축약된 유엔진, 혹은 유엔진의 코어 부분만 확대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의도의 그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토타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여기에 중심에 있는 그 클래스가 이 액티비티라고 하는 그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가 최상위에 해당하는 그 클래스라고 보면 슈퍼 클래스. 우리 자바의 세상에서는 최상위 클래스가 java.lang.object죠. 유엔진의 세상에서는 이 액티비티라는 놈이 그 오브젝트 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프로세스가 존재하기 위한 하나의 구성 단위의 가장 원소적인 단위가 이 액티비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액티비티 자체가 사실은 또 프로세스가 되기도 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액티비티 내에는 그 액티비티를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개의 요소 액티비티로 구성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 어떤 상속과 포함 관계가 혼재된 형태. 즉 우리가 파일 시스템을 예를 들어보면 디렉토리라는 것도 파일의 일종이고, 파일이라는 것은 디렉토리에 또 포함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파일이나 디렉토리나 처리하는 방식은 똑같지만 디렉토리 안에는 또 파일이 존재할 수 있고, 그 디렉토리 안에는 또 파일뿐만 아니라 또 디렉토리가 포함되어서 어떤 일종의 전체를 쭉 펼쳐놓으면은 일종의 트리 구조처럼 되는 것이 어떤 파일 구조의 특징인데, 유엔진의 그 액티비티와 프로세스 구조도 그런 디렉토리와 파일의 관계처럼 프로세스는 액티비티를 포함할 수 있고, 그리고 프로세스라는 것은 액티비티의 사실은 또 일종이고, 이런 구조, 서로 이렇게 상속과 포함 관계를 중첩을 하고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그 확장성의 장점을 얻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유엔진의 기본 구조이고, 이거를 우리가 컴포지트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액티비티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생성자 부분, 그리고 이 메인 클래스에 선언된 그 시그널들이 중요한 것이죠. 시그널들, 즉 이 메서드들을 뜻합니다. 이 메서드들은 이 액티비티를 상속하는 디라이브드 클래스들이 따라야 할 일종의 그 프로토타입이자 프로토콜이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이 execute라는 이 메서드만 관심 있게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프로세스 변수의 설정이나 어떤 프로세스 변수의 그 참조에 해당하는 그런 그 유틸리티 메서드들이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오버라이드를 주로 하지 않고 이 execute 부분만 주로 오버라이드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즉 이 액티비티라는 게 이렇게 봤는데, 이 액티비티와 함께 같이 봐야 될 것이 이 컴플렉스 액티비티라는 게 존재합니다. 컴플렉스 액티비티가 아까 프로세스라고 했던 것을 포함하는 클래스가 됩니다. 즉 이 클래스를 보면 자기도 액티비티의 일종이면서, 즉 그 어떤 단위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설정을 하고 있으면서 마찬가지로 차일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뜻하는 바는 일종의 폴더와 같다는 거죠. 이거는 폴더, 얘는 파일 시스템에서 이런 어떤 관계가 요만큼의 선언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컴플렉스 액티비티는 차일드들을 여러 개를 담을 수 있고, 얘의 익스큐전 로직들, 즉 execute 액티비티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구성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컴플렉스라는 것은 자기 차일드들을 하나씩 실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그 구조가
이런 식으로 잡혔을 때, 즉 여기서 나오는 이 프로세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샘플 프로세스가 있는데 테스트 프로세스를 보면 이런 식으로 자, 이 프로세스도 지금 보면 컴플렉스 액티비티를 상속하고 있어요. 결국은 사실은 보다시피 execute 메서드를 오버라이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실행에 대한 로직은 이 프로세스라는 것은 컴플렉스 액티비티를 따르게 됩니다. 즉 이 컴플렉스 액티비티랑 크게 다른 속성은 없다는 거죠. 이 프로세스는. 즉 그래서 이 테스트 프로세스 샘플을 보면 메인 함수 내에 자기 내부에다가 액티비티들을 여러 개를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포함 구조를 갖고 있고 그 내부에 액티비티들을 이렇게 갖고 있게 되죠. 스텝 1, 2 그리고 assign 액티비티라고 하는 액티비티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스위치 액티비티라는 게 존재해서 그 내부에 또 액티비티들을 이렇게 담고 있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조가 실제적으로 이 프로세스로 그림으로 나타나면 이런 구조가 됩니다. 이게 스텝 1이 첫 번째 단계, 스텝 2가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가 assign 1이라는 단계, 그리고 스위치라는 게 여기서 발생합니다. 스위치가 발생하고 얘는 두 개로 분기가 됩니다. 자, 분기가 되어서 자, 하나로 진행되는 게 위에 스텝 3-1 그리고 스텝 3-2가 이렇게 분기되는 이러한 형태를 결국은 띠게 됩니다. 자, 이런 구조가 되는 게 그 프로세스적으로는 이런 구조를 이제 담게 되는데요. 자, 이런 구조에서 우리가 지금 내용을 보지 못한 소스를 보지 못한 액티비티인 assign 액티비티를 먼저 한번 내용을 보면 자, assign 액티비티는 execute 부분에 슈퍼를 호출하고 얘가 하는 일은 자기의 키네임과 밸류를 가지고 프로퍼티를 설정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set 프로퍼티라는 걸 호출해서 그러한 어떤 일을 하는 놈이다. 이 그 액티비티 명에서 암시하듯이 어떤 프로퍼티, 즉 프로세스 변수를 세팅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위치 액티비티의 구현을 보면 스위치는 컴플렉스를 상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차일드를 담을 수 있다라는 걸 함축하고 있고 execute 부분을 보면 컨디션들이 자기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그 차일드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것이 매치될 때 그 차일드를 실행해라. 즉 그 컨디셔널한 그 체크를 한 후에 해당 차일드를 실행하게끔 되었다는 것이 일반 그냥 우리 컴플렉스 액티비티와 다른 부분입니다. 자, 그냥 컴플렉스 액티비티는 그냥 실행을 하고 있지만 이 스위치 액티비티는 if 문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실행을 우리가 한번 시켜보면 자, 자바 클래스가 테스트 프로세스를 우리가 바로 실행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보면 자, 이 순서를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그 우리가 프로세스가 실행된 그 루트를 이렇게 쭉 표시를 해줍니다. 우리가 실행한 경로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클래스들을 쭉 살펴보면 이름들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유엔진 그 클래스들하고. 그렇지만 이것들이 대부분 다 그 우리 지금 현재 유엔진의 것들과 다 매핑이 거의 다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게